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매일 새 소식 퍼와서 꾹꾹 눌러 담아드릴 수 있어요. Excited.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딱 눌러주세요. Surprised. 오늘은 진짜 놓치면 아쉬운 소식이 세 가지나 몰려 있습니다. 첫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테슬라 FSD 관련 집단 소송이 본격 진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둘째, 테슬라가 충돌 수리 기간에 하루 $45로 테슬라 차량을 빌려주는 새 대여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셋째, 중국에서 모델 3의 턴 시그널 스톡을 다시 달아주는 유상 복귀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서로 따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딱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소트풀. 기술과 사용자 경험, 그리고 책임의 균형을 테슬라는 어디에 둘 것인가? 자, 시동 걸고 바로 들어갑니다. 차일란 유틸리오. 일부 테슬라 FSD 집단 소송. 왜 지금일까? 어제 날짜인 8월 23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법원에서 리타린 판사가 테슬라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진행하도록 허가했습니다. 대상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FSD를 구입한 고객들 가운데 캘리포니아 거주자이며 중재 합의서에서 빠진 분들입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고 대략 몇백 명 정도로 추정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규모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법원이 본게임 스타트를 누른 것이니까요. 핵심 쟁점은 단순합니다. 고객들은 말합니다. 테슬라가 약속한 것과 실제로 제공한 것이 다르다. 여기서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말,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이름부터 강력하죠. 마치 차가 알아서 모든 걸 처리하고 사람은 팔짱 끼고 경치만 보면 되는 그 그림.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율주행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올라가는데 레벨 5가 바로 모든 환경에서 사람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FSD는 V1-3까지 왔고 레벨 3 정도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무감독 로보택시는 레벨 4에 가깝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대부분 상황에서 차가 잘 해내지만 때때로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순간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도 운전 중에 갑자기 예기치 thoughtful 않은 변수와 마주한 적이 있으시죠? 그 한 번의 변수가 사람의 역할을 여전히 필요하게 만듭니다. annoyed. 고객 측이 특히 문제 삼는 장면이 있습니다. 2016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일론 머스크가 말했죠. 새로 나오는 모든 테슬라에 레벨 5 자율주행을 위한 하드웨어가 들어간다. 하지만 당시 하드웨어는 HW2였고 카메라도 흑백이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너무 이른 약속이었고 마치 아직 걸음마 중인 아기에게 지금 당장 마라톤 완주가 가능하다고 말한 셈이 됐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법원은 이 비유를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thoughtful. 리타린 판사가 주목한 포인트도 흥미롭습니다. 장거리 자율주행 시연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고급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 구성이 충분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물론 테슬라의 철학은 카메라 비전이 중심입니다. 라이다와 레이더를 중시하는 다른 회사들과 노선이 다르죠. 다만 2016년 당시의 하드웨어가 레벨 5를 담보했는가 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 바로 이 간극이 소송의 심장입니다. annoyed. 여기에 테슬라의 독특한 마케팅 스타일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회사의 보수적인 보증 문구에 기대는 동안 테슬라는 한 명의 창업자와 그의 비전 서사에 기대어왔죠. 화성 두뇌 칩, 완전 자율주행. 스케일이 큰 이야기와 큰 꿈은 사람을 모읍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과 일정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 법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약속이었나? 아니면 과장이었나? thoughtful. 테슬라 측이 그동안 자주 꺼낸 방어 논리는 퍼페리입니다. 과장된 자랑 허풍에 가깝다는 뜻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홍보 문구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는 이 방어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집단 소송의 진행 허가, 그리고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판결이 그 신호입니다. 마이애미 사건에서는 2019년 치명적인 사고에 대해
테슬라의 책임이 33%라는 평결과 함께 2억 4,300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 오토파일럿이 켜진 상황이었고 운전자가 휴대폰을 줍느라 도로 주시를 놓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항소 등 계속 다툴 가능성도 높고 결과가 바뀔 여지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운전자가 계속 도로를 주시해야 한다는 것. 이것만큼은 모든 제조사가 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안노이드. 게다가 캘리포니아 자동차 관리청의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광고와 약속이 오해를 낳았다는 주장이고 만약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극단적으로는 캘리포니아 판매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가 출범한 이후 FSD 안전 문제를 두고 투자자들이 증권 사기를 주장하는 소송도 따로 있습니다. 법적 전선이 여러 갈래로 펼쳐지고 있는 모양새죠.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강한 반응을 보이며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재정에 당장 큰 폭탄이 터질까요? 회사 규모를 감안하면 단기간 재정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판의 문제는 다릅니다. 안전을 다루는 기술에서 신뢰는 곧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수용이 늦어지면 기술의 확산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싸움은 법정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완전 자율주행이 눈앞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더 남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업데이트도 바로 받아보세요. 2부 충돌 수리 기간 하루 45달러. 테슬라가 내 차를 빌려준다. 분위기 바꿔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건 진짜 오너 입장에서는 들으면 미소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테슬라가 충돌 수리 기간 동안 하루에 45달러로 테슬라 차량을 빌려주는 새 대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가격만 착한 것이 아닙니다. 혜택 구성이 완전히 테슬라스러운 풀 패키지입니다. 첫째, FSD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FSD 구독료가 월 199달러인 거 다들 아시죠? 하루 단가로 쪼개면 대략 6달러 중반대 느낌입니다. 체험만으로도 가치는 충분합니다. 둘째, 슈퍼차징 무료. 장거리 이동이 잦은 분들에겐 바로 체감되는 혜택입니다. 셋째, 톨게이트 비용까지 무료. 출퇴근에 유료도로 많이 쓰는 분들에게는 소리 지를 만한 포인트죠. 넷째, 잔글씨 없음. 보통 이런 프로모션은 작은 글씨의 조건이 우수수 붙는데 이번에는 깔끔하게 조건 없이 무료 항목을 못 박았습니다. 이 투명함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테슬라가 고객 경험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선언. 여기서 한번 싱크체크 들어가 봅니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일반 렌터카와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전기차의 정숙함과 원페달 감각, 그리고 앱으로 차를 다루는 그 감성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내연기관 렌터카로 바뀌면 체감이 확 옵니다. 소음 변속 충격 주유소,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버튼 배열. 작은 불편의 합이 하루의 피로를 좌우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 감각의 단절을 없앴습니다. 내 차가 수리 중이어도 여전히 테슬라를 타는 경험을 이어가게 해주는 것. 이건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만족입니다. 가격 이야기도 해보죠. 프리미엄급 렌터카를 하루 빌리면 보통 비용이 금세 커집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45달러를 제시했고 여기에 FSD 체험, 슈퍼차징 무료 톨 무료가 붙습니다. 사실상 차량 대여비의 체감은 훨씬 낮아집니다. 장거리 예시로 부산에서 서울 왕복을 떠올려 봅시다. 슈퍼차징 비용이 제법 나오는 구간인데 이게 무료라면 여행의 심리적 장벽이 확 낮아지죠. 출퇴근러에게는 더 직관적입니다. 같은 루트를 매일 다닌다면 FSD의 경로 학습과 보조가 체감 효율을 올립니다. 상상만 해도 어깨에 힘이 빠지는 느낌. 당장 내일 출근길에 써보고 싶죠. 전략적으로도 아주 똑똑합니다. 아직 FSD를 체험하지 못한 고객에게 자연스럽게 써보게 하는 루트가 열립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번 제대로 경험하면 다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FSD를 구독으로 연결하려는 테슬라의 의도가 읽히죠. 실제로 써본 분들 후기를 보면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쓰다 보면 다시는 뒤로 못 간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자동 차선 변경과 진출입 보조는 한 번 맛보면 잊기 힘든 기능입니다.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국내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들어온다면 수리 기간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것 같지 않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소식도 바로바로 도착합니다. 스틸러스 3부 모델 3 턴 시그널 스톡 복귀, 중국에서 먼저 시작. 세 번째 소식은 디자인과 사용성의 한복판을 찌릅니다. 테슬라가 모델 3 하이랜드에서 턴 시그널 스톡을 없애고 스티어링 휠 버튼으로 방향 지시를 바꾸면서 호불호가 크게 갈렸습니다. 익숙하던 길쭉한 레버가 사라지고 버튼으로 바뀌자 어떤 분들은 깔끔하다며 환호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적응이 너무 어렵다며 불만을 쏟아냈죠. 운전면허를 딸 때부터 몸에 밴 동작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생각보다 큰 변화니까요. 그런데 어제 나온 따끈한 소식. 중국에서 모델 3 오너를 대상으로 턴 시그널 스톡을 다시 달아주는 유상 복귀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가격은 2,499위안 우리 돈으로 약 35만 원 정도. 서비스 센터에서 설치해주는 방식이며 구매 가격에 설치가 포함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차량이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5년 2월 7일 이후 생산된 스톡이 없는 모델 3가 우선 대상이며 그 이전 생산분은 추후 지원될 예정이라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차주가 직접 장착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자가 장착 중 문제 발생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론은 심플합니다. 안전하고 깔끔하게 하려면 서비스 센터에서 받는 것이 낫다. 이 장면에서 몇 년 전 모델 S와 모델 X의 요크 스티어링 논쟁을 떠올린 분들 많을 겁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새로운 시도가 화제를 모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 원형 휠로 되돌릴 수 있는 옵션이 나왔죠. 테슬라는 실험 정신이 강한 회사입니다. 다만 실험 뒤에는 언제나 사용자 경험이 최종 심판으로 들어옵니다. 이번 턴 시그널 스톱 복귀도 같은 문법 위에 있습니다. 그럼 왜 중국에서 먼저일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테슬라에게 거대한 시장이자 상하이 공장이 있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사용자 피드백의 볼륨도 크고 속도도 빠릅니다. 중요한 시장에서 거센 요구가 모이면 대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당연히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한국과 미국, 유럽도 따라올까?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중국의 반응이 좋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격 35만 원을 두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차피 차값이 큰데 이 정도 비용으로 편의성이 올라간다면 지불하겠다는 쪽 반대로 원래 있던 걸 뺐다가 다시 돈 받고 달아주는 게 맞느냐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혁신과 편의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 후 미니멀한 콕핏은 자율주행을 촉매 분명히 생각보다 거세자 결국 선택권을 주는 해법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테슬라가 사용자 피드백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하나 더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델 3 하이랜드를 산다면 35만 원을 더 내고 스톡을 달겠습니까? 아니면 버튼에 적응하겠습니까? 이유와 함께 댓글로 의견 주시면 영상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도 드릴게요. 엔딩 기술과 책임 서비스는 결국 아이미다 하게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또 대외 서비스고가 하면 하나의 문장이 떠오릅니다. 기술은 빠르게 가고 사람은 그 기술을 믿고 싶어하고 법과 제도는 그 사이에서 책임의 선을 긋는다. 집단 소송은 약속과 현실의 간극을 묻습니다. 대여 프로그램은 고객 경험의 단절을 메웁니다. 턴 시그널 스톡 복귀는 혁신과 편의성의 균형을 재조정합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디까지 약속하고 어떻게 체험시키며 어떤 선택지를 줄 것인가? 앞으로 진짜 무감독 FSD가 열리면 책임의 화살표도 바뀝니다. 차가 스스로 운전한다면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이 핵심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법정과 시장과 서비스 현장에서 동시에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법적 리스크가 당장 회사의 재물을 흔들지는 않더라도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에는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그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은 솔직한 약속과 투명한 서비스, 그리고 사용자 선택권의 확대입니다. 오늘 발표된 두 번째와 세 번째 소식은 바로 그쪽을 향한 신호로 읽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집단 소송에 대한 판단, 새 대여 프로그램의 가성비, 턴 시그널 스톡 복귀의 방향성, 세 가지 모두 댓글로 마음껏 토론해 주세요. 현명한 시청자 여러분의 통찰이 이 채널을 더 똑똑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챙겨주시면 다음 테슬라 소식이 올라오는 그 순간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